오늘 읽어드릴 해리포터는 어제에 이어서 제8장 승리를 거둔 스네이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포이의 마법 주문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해리포터. 해리는 과연 그 마법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8장 승리를 거둔 스네이프. 해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는 코에서 흘러나온 따뜻하고 축축한 피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투명 망토 아래에 누워 있었다. 복도 저 너머에서 목소리와 발소리들이 들렸다. 당장 떠오른 생각은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 전에 누군가 틀림없이 객실을 확인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누가 객실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해리를 보거나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기운이 쭉 빠졌다. 이제는 누군가가 객실에 들어왔다가 그를 밟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벌어진 입안으로 피가 흘러들어 구역질이 났다. 해리는 우스꽝스럽게 뒤집힌 거북이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이 순간만큼 말포이가 증오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멍청하게 이런 상황을 자초하다니. 이제는 드문드문 들리던 발소리도 잦아들었다. 모두가 열차 밖 어두운 승강장을 따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짐 가방 끄는 소리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가 혼자 따로 열차에서 내렸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호그와트에 도착해서 대연 회장의 자리를 잡고 그리핀도르 식탁을 몇 차례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서야 해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즈음이면 그는 틀림없이 런던으로 절반쯤 돌아가 있을 터였다. 해리는 어떻게든 신음소리라도 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불현듯 덤블도어 같은 마법사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주문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손에서 떨어진 마법 지팡이를 불러보려고 속으로 거듭 아시오 마법 지팡이 라고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숫가의 나무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멀찍이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편 수색이 벌어지는 낌새나 심지어 그는 이런 기대를 품는 스스로가 약간 결망스러웠다. 당황한 듯 해리포터는 어디 있냐고 묻는 소리 같은 것. 묻는 소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세스트럴이 끄는 마차들이 덜컹거리며 학교로 향하는 장면이나 말포이가 타고 있을 마차에서 숨죽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을 떠올리자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아마 말포이는 마차 안에서 쓸리대린 친구들에게 해리를 공격한 얘기를 떠벌리고 있을 것이다. 열차가 덜컹 하는 바람에 해리는 옆으로 굴렀다. 이제 그는 천장 대신 좌석 아래의 먼지투성이 바닥을 마주하고 있었다. 엔진이 윙윙거리며 살아나자 바닥이 떨리기 시작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때 투명 망토가 휙 거치는 것이 느껴졌다. 머리 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 해리? 붉은 빛이 번뜩이더니 해리의 몸이 풀렸다. 이제 좀 더 품위를 갖춘 자세로 앉을 수 있게 된 그는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킨 뒤 멍든 얼굴에 흐른 피를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내고 고개를 들어 통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그에게서 벗겨낸 투명 망토를 들고 있었다. 빨리 내리는 게 좋겠어. 차창이 증기로 뿌옇게 흐려지면서 열차가 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어서 뛰어내리자. 해리는 그녀를 따라 서둘러 통로로 나갔다. 통스는 열차 문을 열고 열차가 가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발 밑에서 휙휙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승강장으로 훌쩍 뛰어버렸다. 해리도 그녀를 뒤따라 뛰어내렸다. 내려서면서 잠시 비틀거리다가 몸을 펴자 때마침 번쩍이는 진홍색 증기기관차가 속력을 높이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차가운 밤 공기에 욱신거리는 코의 통증이 덜어지는 것 같았다. 통스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그토록 우스꽝스러운 꼴로 발견된 것에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투명 망토를 돌려주었다. 누구 짓이니? 드레이코 말포이요. 해리가 씁쓸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통스가 웃는 기색 없이 말했다. 주위가 캄캄했지만 해리는 그녀가 버로에서
버로에서 봤을 때처럼 칙칙한 머리카락에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만히 서 있어봐. 코는 내가 고쳐줄 수 있어. 해리는 그 제안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는 양호 교사인 폼프리 선생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치유 주문에 관해서라면 폼프리 선생이 좀 더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무례한 행동 같았기에 그는 꼼짝 않고 서서 눈을 감았다. 에피스키? 톰스가 말했다. 해리는 코가 매우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엔 매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코를 만져보았다. 멀쩡해진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투명 망토를 다시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통스가 여전히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다. 해리가 다시 투명 망토를 걸치자 그녀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 끝에서 4발 달린 거대한 은빛 생명체가 뛰쳐나오더니 어둠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갔다. 저거 페트로누스예요? 덤블도어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봤던 해리가 물었다. 그래,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는 소식을 성에 보내는 거야. 안 그러면 걱정할 테니까. 가자. 꾸물거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들은 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네가 열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으니까. 그리고 너한테 투명 망토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네가 무슨 이유로든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객실을 보고 거길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해리가 물었다. 나는 지금 호그 스미스에 배치돼 있어. 학교에 내려진 추가 보안 조치로. 통스가 말했다. 바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여기 배치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플라우드풋이랑 세비지, 돌리씨도 여기 있어. 돌리씨라면 지난번에 덤블도어 교수님을 공격했던 그 오로 아니에요? 맞아. 그들은 방금 지나간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 깜깜하고 인적이 없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갔다. 해리는 투명 망토 아래에서 통스를 곁눈질했다. 작년에 그녀는 해리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가끔씩은 약간 짜증이 날 정도였다. 잘 웃고 농담도 잘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훨씬 진지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게 마법 정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일까? 해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시리우스와 관련해서 통스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하라던 시리우스가 죽은 건 전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라던 헤르미온느의 권유를 떠올렸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리우스의 죽음을 통스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통스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크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해리의 잘못에는 피할 바도 못했다. 다만 웬만하면 시리우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어둠 속을 말없이 터벅터벅 걷기만 했다. 통스의 긴 망토가 뒤에 끌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해리는 늘 마차를 타고 이 길을 이동했기 때문에 호그와트가 호그스미드 역에서 얼마나 먼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교문 양옆에 우뚝 서 있는 날개 달린 멧돼지가 얹힌 기둥이 보이자 무척 마음이 놓였다. 해리는 춥고 배고팠으며 새로운 모습의 우울한 통수 곁을 빨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교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보니 문은 닫힌 채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알로호모라! 해리가 자물쇠의 마법 지팡이를 겨누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안 통할걸? 통스가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직접 마법을 걸어놨으니까.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다. 아니, 안 돼. 통스가 딱 잘라 말했다. 벽에는 온통 침입자 방지 마법이 걸려있어. 올여름에 보안 조치가 100배는 더 강화됐거든. 그러면... 해리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 슬슬 짜증이 치밀었다. 그냥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서 자면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누가 데리러 오고 있어. 통스가 말했다. 봐봐. 저 멀리. 성 아래쪽에서 등불이 깜빡깜빡 움직였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해리가 필치를 쌕쌕거리며 그가 지각한 것을 비난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죄는 고문기구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면 시간을 엄수하는 습관이 길러질 거라고 떠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반짝이는 노란 불빛이 3미터 앞까지 다가오자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고 자기 모습을 보였다. 그제야 그는 누가 다가오는지 알아보고 순수한 증오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턱 밑에서부터 올라온 빛이 구부러진 코와 길고 검고 기름진 머리카락을 비쳤다. 세베루스 스네이프였다. 이런. 스네이프가 마법 지팡이를 꺼내 자물쇠를 한 차례 가볍게 두드리며 비웃었다. 시사들들이 뱀처럼 꿈을 꿈틀
물러나더니 삐걱 소리를 내며 교문이 열렸다. 모습을 드러내서 다행이군, 포터. 한데 학교 로브를 입으면 사람들이 내 등장에 별 관심을 안 가질까봐 걱정했나 보지? 갈아입을 시간이... 해리는 설명하려 했지만 스네이프가 그의 말을 잘랐다. 기다릴 필요 없어. 님 봐둬라. 내 옆에 있으면 포터는 아주... 안전할 테니까. 나는 해그리드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통수가 이 말을 짚으리며 말했다. 해그리드는 개강연회에 늦게 왔어. 여기 포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대신 메시지를 받았지. 게다가 스네이프는 해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페트르누스를 보자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는 통수의 눈앞에서 문을 쾅 닫더니 지팡이로 쇠사슬을 가볍게 두드렸다. 쇠사슬이 철컹거리며 스르르 좀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지난번 페트르누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스네이프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다. 새 것은 약해 보이더군. 스네이프가 등불을 획 돌리는 순간 해리는 통수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떠오른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안녕히 가세요. 해리는 스네이프와 함께 학교를 향해 출발하면서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고마워요. 전부 다요. 나중에 보자, 해리. 스네이프는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몸속에서 강렬한 징후가 물결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안에서 타오르는 이런 증오심을 스네이프가 느끼지 못하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물론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스네이프를 싫어했지만 시리우스를 대하는 스네이프의 태도는 해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뛰어넘어 버렸다. 덤블도어야 뭐라고 하든 해리는 여름 내내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네이프가 시리우스에게 불사조 기사단 단원들이 보르몰트와 싸우는 동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다며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 그날 밤 시리우스가 마법 정부로 달려가 죽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해리는 결론 내렸다. 그는 그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야 스네이프를 탓할 수 있었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 풀렸기 때문이다. 시리우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지금 해리 옆에서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걷고 있는 이 남자일 게 확실했다. 지각을 했으니 그리픈도르에게 50점 감점하겠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 어디 보자. 먹을 옷을 입고 왔으니 20점 더 감점. 글쎄, 지금처럼 학기가 막 시작되자마자 점수가 깎인 기숙사가 있었는지 모르겠군. 아직 디저트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신기록을 세운 건지도 모른다, 포터. 해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이 극에 달하는 것을 느꼈지만 스네이프에게 늦은 이유를 말하느니 온몸이 마비된 채 런던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극적으로 짠 하고 등장하고 싶었나 보지? 스네이프가 말을 이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없으니 연애가 한창인 와중에 대연회장으로 불쑥 들어와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거군.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고서 잠깐이나마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괴롭히고 신경을 긁어대려고 그를 데리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침내 성 계단에 도착했다. 거대한 오크나무 정문이 획 열리며 거대한 현관홀의 돌바닥이 펼쳐졌다. 이야기하는 소리와 웃음소리, 접시며 유리장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대연회장의 열린 문 밖으로 터져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해리는 다시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쓸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불편하게도 현관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긴 그리핀도르 식탁에 가서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해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스네이프가 말했다. 투명 망토는 안 된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게 걸어가도록. 그게 바로 네가 바라던 거니까. 해리는 돌아서서 열린 문을 지나 곧장 걸어갔다. 스네이프에게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4개의 기다란 기숙사 식탁과 상석의 교직원 식탁이 놓인 대연회장은 평소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촛불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 아래서 접시들은 촛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하지만 손살같이 걸어가서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전에 이미 후플푸프 식탁을 지나친 해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한 불빛에 불과했다. 그리고 다들 그를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쯤 그는 이미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하고 재빨리 걸어가 둘 사이에 비집고 앉은 뒤였다. 너 어디... 얼굴은 어쩌다 그런 거야? 론이 근처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왜? 뭐 잘못됐어? 해리가 숟가락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숟가락 뒷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다. 피트성이가 됐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리 와봐. 그녀가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리고 테르지오! 라고 외치자 지팡이가 얼굴에 말라붙은 피딱지를 빨아들였다. 고마워. 해리는 이제 깨끗해진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코는 어때 보여? 멀쩡해.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멀쩡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해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린 정말 무서웠어. 나중에 말해줄게. 해리가 짧게 말했다. 지니와 네빌, 딘과 셰이머스가 듣고 있어서 몹시 신경이 쓰였다. 그리픈도르 유령인 목이 달랑달랑한 닉마저 엿들으려고 의자를 따라 둥실둥실 떠왔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지금은 안 돼, 헤르미온느. 해리가 음산하고 이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다들 그가 어떤 영웅적인 일, 가급적이면 죽음을 먹는 자 몇몇의 디멘터까지 관련된 일에 얽혔을 거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물론 말포이가 최대한 멀리 소문을 퍼뜨리겠지만 너무 많은 그리핀도르 학생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는 닭다리 2개와 감자칩을 집으려고 론 앞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가 가져가기도 전에 음식이 사라지고 디저트로 대체되었다. 아무튼 너 배정식을 놓쳤어. 론이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에 덤벼드는 사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모자가 뭔가 재밌는 말이라도 했어? 해리가 당밀 타르트 3조각을 집으며 물었다. 별로? 똑같은 얘기였어. 왜 있잖아, 적들과 맞설 때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조언. 덤블도어 교수님이 볼드모트 얘기를 하시진 않았고? 아직. 하지만 제대로 된 연설은 항상 연애 뒤까지 아껴 놓으시잖아. 좀 있으면 듣게 되겠지. 스네이프 말로는 해그리드가 개강 연애에 늦었다던데. 스네이프랑 만났어? 어쩌다? 론이 개걸스럽게 케이크를 한 입에 가득 쑤셔 넣다 말고 말했다. 우연히 만났지 뭐. 해리가 얼버무렸다. 해그리드는 겨우 몇 분 늦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봐. 너한테 손 흔들고 있잖아, 해리. 해리는 교직원 식탁 쪽을 보고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해그리드에게 씩 웃어주었다. 해그리드는 나란히 앉아있는 그리핀도르 담임 교수인 맥고나걸처럼 위험있게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앉은 키가 해그리드의 팔꿈치까지 해그리드의 팔꿈치까지밖에 안 오는 그녀는 해그리드의 열렬한 인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점술 담당인 트릴로리 고수가 해그리드의 다른 쪽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탑 속에 자기 교실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개강 연회에서 그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반짝거리는 구슬 장식에 바닥에 질질 끌리는 숏을 여러 장 걸친 평소처럼 이상한 모습이었다. 두 눈은 안경 때문에 큼직하게 확대되어 보였다. 늘 그녀는 한낱 사기꾼으로 여겼던 해리는 지난 학기가 끝날 무렵 그녀가 볼트모트 경으로 하여금 해리의 부모님을 죽이고 해리를 공격하게 만든 예언을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해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 가까이 있는 걸 더욱 꺼리게 됐지만 다행히 올해에는 점수를 수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신호등 불처럼 커다란 그녀의 눈이 그가 있는 방향으로 휙 움직였다. 그는 슬리데린 식탁 쪽으로 얼른 시선을 돌렸다. 드레이프 말포이가 요란한 웃음소리와 박수갈채를 끌어내며 코가 깨지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당밀 타르트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속이 다시 부글부글 끓는 듯했다. 말포이와 1대1로 붙을 수만 있다면 뭔들 내놓지 못할까. 그래서 슬로그온 교수가 왜 불렀던 거야?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마법 정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 해리가 말했다.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래. 헤르미온느가 코웃음을 쳤다. 기차에서도 다들 그 일로 우리를 취조하다시피 하더라니까. 안 그래, 론? 맞아. 론이 말했다. 다들 네가 정말로 선택받은 자인지 알고 싶어 하더라. 유령들 사이에서도 바로 그 주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간신히 붙어있는 머리를 해리 쪽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다. 그 바람에 머리가 주름깃 위에서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다들 나를 포터 전문가 같은 존재로 여기더군. 우리가 친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 말이네. 하지만 난 정보를 빼내려고 자네를 성가시게 굴 수도 없다고 영혼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네. 나는 해리포터가 전적으로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했지. 그의 믿음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라고 말일세. 별 의미는 없네요. 아저씨는 벌써 죽었으니까. 론이 말했다. 자넨 이번에도 무딘 도끼날 같은 감성을 보여주는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모욕적이라는 듯 말하더니 공중으로 붕 떠올라 그리핀도르 식탁 저끝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바로 그때 덤블도어가 교직원 식탁에서 일어섰다. 대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일시에 멈췄다.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활짝 미소를 지으며 대연회장 전체를 끌어안으려는 듯 두 팔을 쫙 벌리고 말했다. 헉! 손은 왜 저렇게 되셨지? 헤르미온느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 사실을 눈치챈 건 그녀만이 아니었다. 덤블도어의 오른손은
해리를 데리러 더즐리 집에 왔던 그날 밤처럼 죽은 듯 시커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대연회장을 휩쓸었다. 덤블도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저 빙긋 웃으며 보라색과 금색을 띤 소매를 흔들어 상처를 가렸다. 걱정한 일은 아니에요.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자, 신입생들 반갑습니다. 재학생들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마법 수업으로 가득한 한 해가 또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봤을 때도 손이 저랬어.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속삭거렸다. 그래도 지금은 나으셨을 줄 알았는데 폼프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죽은 사람 손 같아. 헤르미온느가 소름 끼친다는 듯 말했다. 몇 가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기도 해. 오래된 저주라던가 해독제가 없는 독약도 있고. 그리고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시는 필지 씨가 위즐리 형제의 위대하고 위험한 장난감이라는 가게에서 산 장난감들은 모두 금지 품목이라는 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숙사 스키지 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평소처럼 기숙사 담임 교수들에게 이름을 적어내세요. 새로운 퀴즈 중개자도 모집 중인데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교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기쁘군요. 슬러그원 슬러그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촛불빛에 대머리가 반짝반짝 빛났고 조끼를 걸친 커다란 배가 아래쪽 식탁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의 옛 동료로 예전에 맡았던 마법약 교수 자리를 다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마법약? 자기가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대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마법약이라니? 론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로 고개를 동시에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말하기로는. 한편 스네이프 교수님은 덤블도어가 목소리를 높여 그 모든 웅성거림을 누르고 말했다. 어둠의 마법 방어법 수업을 맡아주실 겁니다. 안 돼! 해리가 말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내뱉었는지 수많은 학생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교직원 식탁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스네이프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 자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덤블도어가 그 일을 맡긴 만큼 스네이프를 믿지 못한다는 건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나? 하지만 해리, 너는 슬러그원 교수님이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가르칠 거라고 했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런 줄 알았지. 해리가 그렇게 말하고는 덤블도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떠올리려고 머릿속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덤블도어가 슬러그원이 무엇을 가르치게 될지 말해준 기억은 없었다.
덤블도어 오른쪽에 앉아있던 스네이프는 자기 이름이 불렸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느릿느릿 한 손을 들어 올려 슬리데린 식탁에서 터져나오는 박수갈채에 응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끔찍하게 싫은 그 얼굴에 떠오른 득이만만한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래, 좋은 일 하나는 있네. 해리가 무자비하게 말했다. 올해 말에는 스네이프도 떠나겠지. 무슨 말이야? 론이 물었다. 저주 걸린 자리잖아. 아무도 1년 이상 버티지 못했어. 퀴럴은 저 자리를 맡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었고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죽는 사람이 나오기를 두 손 모아 빈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화들짝 놀라며 나무라듯 말했다. 올해가 끝날 쯤에는 다시 마법약을 가르치게 될지도 모르지. 론이 그럴듯하게 말했다. 저 슬러곤이라는 사람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무디도 그랬잖아. 덤블도어가 목을 가다듬었다. 스네이프가 마침내 진심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떠들어댄 사람은 해리, 론, 헤르미온느만이 아니었다. 대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다. 자기가 방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지 모르는 듯 덤블도어는 교수 임명에 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고 사방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자, 이 연회장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듯 볼드모트 경과 그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치고 다니며 힘을 기어나가고 있습니다. 덤블도어의 말에 대연회장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 같았다. 해리는 말포이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말포이는 덤블도어 쪽을 보지 않고 마법 지팡이로 포크를 공중에 띄우고 있었다. 마치 교장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는 것처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호그와트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려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지난 여름에 걸쳐 성이 마법 방어 시설이 강화되어 우리는 새롭고 더욱 강력한 조치들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든 교직원들이든 우리 모두 안전에 부주의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교환상의 규제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짜증스럽더라도 말이죠. 특히 취침 시간 이후 잠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안에서나 밖에서 뭐든 이상하거나 수상한 일을 발견하면 즉시 교직원에게 알려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덤블도어의 푸른 눈이 학생들을 쭉 훑었다. 그는 다시 미소를 머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여러분의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내일 수업에 대비해 푹 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작별 인사를 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평소처럼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의자들이 바닥에서 뒤로 밀리고 수백 명의 학생이 각자의 기숙사를 향해 줄지어 대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빠진 듯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서둘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코를 밟은 이야기를 다시 할 기회를 줄 만큼 말포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던 해리는 그리핀도르 학생들 대부분이 그를 앞질러 갈 때까지 뒤에 남아 웅동화 끈을 다시 묶는 척을 했다. 헤르미온느는 1학년 학생들을 안내하는 반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손살같이 뛰쳐나갔지만 론은 해리의 옆에 남았다. 코는 진짜 어쩌다 그런 거야? 대연회장에서 밀려나가는 줄 맨 끝에 서서 누구도 엿들을 수 없게 되자 론이 물었다. 해리는 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다. 론은 웃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말포이가 코를 갖고 무슨 신용을 하는 걸 보긴 했다만. 그가 음산하게 말했다. 그래, 뭐 그건 신경 쓰지 마. 해리가 씁쓸하게 말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 그 자식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나 들어봐. 해리는 말포이가 자랑처럼 한 말을 들으면 론이 충격을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론은 그다지 대수로울 것도 없다는 태도였다. 해리에게는 그 모습이 고집불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왜 이래 해리. 그냥 팟기슨 앞에서 허세 부린 거잖아. 그 사람이 걔한테 무슨 임무를 주겠어? 볼드모트한테 호그와트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번이 처음도 아닐. 그 이름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해리. 해리가 뒤에서 나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해그리드가 고개를 설레 젓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해리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건 뭐 덤블도어 교수님이잖냐. 해그리드가 알쏭달쏭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늦은 거냐 해리. 걱정했잖아. 기차에서 발목이 잡혔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러는 아저씨는 왜 늦었는데요? 나는 그룹이랑 같이 있었지. 해그리드가 행복한 듯 말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지금은 산 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거든. 덤블도어 교수님이 마련해 주셨어. 크고 멋진 동굴이야. 숲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해. 우리는 즐겁게 수다를 떨기도 한단다. 정말요? 해리가 론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 해그리드의 동생이자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재주를 가진 그 악랄한 거인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는 5개뿐이었는데 그중 2은 제대로 발음조차 못했다. 아, 그래. 정말 잘 따라와 주고 있어. 해그리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너희도 놀랄 거야. 녀석을 내 조수로 훈련시키가 생각하고 있어. 론은 큰 소리로 코웃음을 치다가 간신히 요란한 재채기인 척 고면했다. 그들은 이제 오크나무 정문 근처에 서 있었다. 아무튼 내일 보자. 점심시간 바로 다음이 첫 수업이야. 일찍 오면 그러니까 위더 윙스랑 인사할 수 있을 거야. 해그리드는 한 팔을 들어올려 명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정문 밖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해리와 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론의 가슴도 그와 마찬가지로 철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
마법 생명체 돌보기 안 듣지? 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해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헤르미온느도 론이 말했다. 안 듣지? 해리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아끼는 학생 셋이 자신의 과목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면 해그리드가 정확히 뭐라고 할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말을 많이 절어가지고 죄송해요. 내일은 좀 더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잘 자요. 안녕.